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희망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지금의 그 오세훈과 박형준의 득세가 국민의 짐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우리 쪽에는 약이 된다라는 일부의 분석이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낙관적이 되려면 우리가 개혁하고 잘해야 낙관적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거기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면서 뒤 똥구멍에 불타 있는 걸 안 끄면 같이 타 죽긴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저쪽을 욕하고 저쪽의 분열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부 단속을 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잔불들을 꺼갖고 우리가 먼저 저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보수 세력,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후보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지금 생각하면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중에 대통령 후보가 나오겠어요? 없죠. 저 안에는 없어요. 없어. 네. 저 안에서 만들어낼 놈도 없고 저 안에다 심어갖고 자라날 수 있는 작물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배팅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은. 김종인만이 유일한 이번 그 보궐선거의 승리자인 거예요. 김종인이 지금 내서고 있는 이 행보가 에이, 안철수도 승리자야. 안철수도 승리자지. 챙길 거 다 챙겼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김종인이 나가고 있는 행보와 이 경쟁이 이야. 이제 야권 구도를 좌지우지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꿀잼이라고 구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불떨어진 우리 민주당의 쇄신과 제대로 된 개혁을 밀어붙여야만이 얘네들하고 경쟁해서 네.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에게 효능감 있는 그런 개혁 이런 거 보여줘야죠. 지금 여당일 때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고 정부도 이렇게 돼 있고 108석도 있고 한 거를 충분하게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낙연은 이제 전 대놓고 얘기할게요. 들켰어요. 이제 우리 옛날에 들켰는데 우리가 그냥 눈 감아줬거든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서 여생을 평화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노역은 내려놓으시고 헤쳐 드실 만큼 드셨고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 네. 능력보다 인기를 많이 누르셨어요. 예, 이제 네. 그만하면 됐고요. 어차피 뭐 남강통은 사회이사는 뭐 정해진 자리 같더구만. 뭐. 그리고 저기 인별그램에 자꾸 연이 인이 뭐 이딴 식으로 엮는 그 게시물 올라오던데 그 짓거리 이제 그만해요. 그거 올라올 때마다 승질 퍽퍽 나면서 뭐래 이 쓰레기는 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그런 획책 그런 준동도 이제 그만하시고 이쯤에서 그만두세요. 정말 탈탈 털려서 정말 앞으로 다시는 당신이 잘했던 것마저도 욕먹기 전에 그 진정성도 사실 진정성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저희 그냥 딱 이 정도에서 당신이 포기해 주시면은 제발 부탁이지만 괜히 여기서 섣불리 주변 그 외압이나 꼬드김에 넣어갖고 인학제로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함부로 뒤에서 상황 정치하려고 꿈도 꾸지 마. 니 떨거지들 움직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세요. 찌그러져 있으시라고요. 제발요. 네. 예. 이상은 이낙연 전 총리 내지는 전 대표에 대한 네. 문하나의 애정어린 애정어린 충고였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 얘기한 건 곱게 얘기한 거야. 곱게 보내는 드릴게. 살려는 보내드릴 때 드릴게. 가셔요. 살려는 드릴 테니까 가셔요. 여기서 더 나가시면 당신 진짜 죽어. 대신에 좀 칭찬받고 사라지시려면은 뭐 광화문에서 대가리라도 좀 한번 받고 자꾸 지지자들이 그런 SNS나 댓글들을 좀, 올려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이 노력한 사람이 있냐고. 누가? 전국을 돌아다니면 뭐 13kg가 빠졌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제일 많이 노력하신 분이래. 네. 그분이 돌아다니는 거는 대선 행보 안 하고 얼굴 보여주려고 돌아다닌 거고요. 그렇죠. 그분이 현재에 가갖고 후보들 격려하고 후보들을 위한 위세 한번 제대로 한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SNS 봤어요, 여러분이? 그런 유세 현장 봤어? 자기 얼굴 띄우러 돌아다녔다니까, 이 양반은. 그렇죠. 네. 네. 지금 민주당 초선 장경태, 오영환, 이소영이 뭐라고? 조국 사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고?
기자회견 했다고? 네, 정신 나간 애들이 이제 정신을 다 놨네 진짜. 슬슬 정신을 놓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됐네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 얘들이 지금 판단력을 잃었네? 이제 와서?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한다고? 정체성을 이거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쳤네. 얘네들 아마 그 공천받은 계열이나 이 계보를 그거 파보면 찾아봐야죠. 파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큰 그림들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네. 늘 얘기했었죠. 이 180 그대로 두게 놔두지 않는다. 쟤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걸 쪼개갖고 당내 분열을 해갖고 나중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180 정치를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이걸 안 들키기 위해서 지리멸렬하게 법안만 내놓고 표결을 안 했어요. 그렇죠. 법안만 던져놓고 표결을 안 하면서 계속 뭔가 하고 있는 척만 했거든. 그러니까. 자, 이제 막바지에 몰려서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기득권을 버리고라도 본격적인 분해 해체와 편가르기가 점점 시작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저기- 이런 걸 보고 망조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저기 그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의원으로 뽑아준 이유가 당신네들 자체가 인물 자체가 뛰어나서라고 혹시 일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네들의 잘못된 부분, 인성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 다 체킹했어요. 지지자들이. 하지만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석을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을 뽑아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당신네들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어느 당으로 나와도 참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의원이 돼야 돼. 혹시 그 말에 속으셨나요? 혹시 그런 말이 귀에 많이 들리던가요? 정신 바짝 차려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신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왜 똑똑한지 말씀드릴까? 당신네들은 겨우 배지 하나 달고 싶어가지고 여기 기웃거려가지고 겨우 들어온 사람들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노무현 전부터 이 당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들이 많다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자들이 상대했던 사람들의 수준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도덕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깝고 삶 자체도 어느 누구보다 투쟁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지키고 봐왔던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수준이라고요. 정신 차려요. 당신들 같은 초선 얼마든지 밟아줄 수 있는 지지자들 수두룩해요.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요. 아, 진짜 물이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야, 바로 이거 미꾸라지들이 진짜 뜨고 대박이다. 있고요. 이런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분노하셔야 될 지점인 것 아니 같습니다. 이걸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 도대체? 얘들은? 갑자기? 초선인 주제에 이제 와서? 얘네들이 말하자면 갑자기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꼭 참고 있었는데 조국에 대한 얘기를 너무 못하다가 우리가 시장 선거를 졌으니까 지금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이 타이밍이 말이 돼요? 이제 와. 신호가 간 거야. 야 이제 누가 시켰어 이거? 이제 이제 빨리 인증하고 야, 이제 니도 이거는- 기어 나와 이제 평가를 때 됐어라고 아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지들이 그러네. 뭔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 우리는 박원순 시장님을 범죄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피해자 이러면서 2차 가해를 당이 방조를 했다라는 식으로 왜 사과를 합니까? 이거는 민주당 매기는 길입니다. 진짜 몇 달 전에부터 걱정했던 민주당을 갈라가지고 여권에서 후보 둘 나온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헐. 진짜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말씀 초입에 드리고 시작했는데 야, 그 그림이 진짜 부쩍부쩍 진행이 되네요. 여러분 끝나자마자 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상했던 대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또다시 우리가 이 또 정화 작업을 또 집안 청소를 또 해야 될 때라고 그러네요. 정말 좀 편하게 마음 가지고 장기전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청소는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이번 주는 너무 힘드네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네. 이번 한 주 동안 빡세다. 일어났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과 충격과 또 드러나 보이는 이런 민낯은요. 총선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루즈하고 그렇지. 얼마나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만 이걸 봐왔나. 저절로 기다리면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민주정권 정치 이어나가겠네 라고 태평성가를 불렀던 우리 자신한테
아, 얘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1년을 앞두고 얘들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는 부분을 진짜 소름 끼치게 들여다보면서 또 그들의 계획이 조금씩 실현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놀라야 될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 335 모여가지고 커밍아웃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민주당 내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나는 살아야지 또는 나는 뭔가 개념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지 또는 나는 언론에 잘 보여야지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중간한 애들이 어중간하게 하다가 어중간하게 사라집니다. 지금 누군가가 시킨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당연하죠. 이쪽 라인 초선끼리 다 무슨 파봐야 이건 돼요. 기자회견 초선 이런 기자회견 하는 거 봤어요? 야 초선이 야 우리 당 개혁해야 돼 이렇게 기자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수박이 누구인지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 사람들은 다 수박이고요. 끔찍하다. 이제 진짜. 숨겨져 맞아. 있던 껍질을 하나하나씩 까 보이는 순간이 드러났습니다. 야. 그리고 그 전 의원들 중에서도 이름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뭐 여기저기서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 그분, 예, 뭐 그분이야 원래 뭐 보좌관 출신에다가 연구소도 운영하시고 그분 있잖아요. 그분, 예, 딱 여기까지. 안 믿습니다. 이미 당신 정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정치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 드네요. 대선이니까요 네, 이제 곧. 이제 대선 레이스가 막이 올랐다라는 진짜 살벌한 소름 돋고 네. 뭔가 이게 털이 서는 듯한 느낌이 매일매일 반복될 것 같습니다. 송 작가님 네. 매일 분노하시겠네. 이제 이러다 혈압으로 넘어가게 생겼네요, 송 작가가. 근데 지금 그분들 발표한 성명서 보면 볼수록 기가 차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참 애썼네요. 1년 가까이 초선 50명을 섭외를 했군요, 얘네들이. 네, 스타트. 아주 다음 주부터 제대로 싸워야 되겠어 이것들아. 근데 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지금 뭐 50명이 어떤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 오만했었다, 게을렀었다, 용기 없었다 말하는 거 좋습니다. 네네. 좋지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청와대에 얘기를 못해서 말하자면 니네들이 용기가 없어서 국짐당한테 질르지 못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 질르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한 거라고 말하면 니들 한꺼번에 목 날아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뭔 또라이 이게 같은 뭔 소리지? 얘기야? 근데 이게 내용이 교묘한데요. 이게 저희가 뭐야? 잘못했습니다, 뭐 오만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로든 조목조목 반복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건 뭐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가 문재인 대통령 찍었는데 난 민주당 지지자인데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거랑 뭐가 그렇지. 같냐고. 약간 그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오만했어. 게을렀습니다. 게으른 건 맞아. 그렇지. 할 말을 못했습니다. 싸우지 못했습니다. 다 맞아. 근데 누구하고? 네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국민의 짐이었고 윤석열이었지. 아니 자기 사람들 문재인 못 지킨- 대통령이 아니었잖아. 지금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왜 싸워야 될 대상이 추미애고 조국이고 박원순이었나요?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또 빡치네. 진짜. 주말에 아이씨. 조용하게 좀 이 방송을 마무리를 짓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세상에. 이따위 기고문을 올리는 이 초선 의원들 50명을 보니까 어떻게 나 이거 참 엉망진창인데. 그걸 진짜 본인들이 썼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 이걸 동의를 누가 했어? 했을까요? 이 발표문 내용을 듣고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한 것인지 소선 하나하나 이게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이거 이상한. 진짜 좀 검증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뭔 내용인지 모르고 야 우리 대국민 사과하러 가자 그래 딸려 나왔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 반하는 세력으로 지금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간 의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SNS에 자기 의견들 올리세요. 올려서 이건 분명히 이 생각은 이렇게 잘못된 거고 이게 일부 니네가 이러한 그 기자회견에 참여하도록 강요했거나 압력을 넣은 사람이 있다면 걔가 수박이니까 걔를 고발을 하세요. 아니 지금 이제 댓글에는 기레기들이 이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편집을 왜 나쁜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짜깁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짜깁기를 하더라도
한 워딩은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워딩 자체는. 근데 이 워딩들 중에서 왜 묘하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 맞아요.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쌍따옴표 안에 얘기를 앞뒤 순서를 바꾸더라도 이 안에 워딩은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딩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면 언론 기사를 고발을 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죠. 실제 당신들이 게을렀다고 반성하면서 싸워야 될 대상은 청와대였다.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소리만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말하자면 저지하지 못했던 게 이번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니네도 정치 생명 오늘로 끝난 건 줄 알아. 분명히 분명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야, 이건 뭐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겠지만 우리가 오늘 2시간 내내 고민했고 걱정했고 했던 작업들이 정말 도대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쇼킹한 사건으로 오늘 이번 주에 방송이 마무리가 되네요.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다고? 와, 기다렸다는 듯이. 와, 진짜. 좀 알아보고 이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 구체적인 내용은 월요일날 대나무 숲에서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나무 숲에서 미국은 버렸군요. 미국, 일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씨, 우리나라에 불이 나고 있는데 지금. 네. 지금 핵 폐기물 젖혀야지 이거 뭐 분리수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핵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생겼군요. 네. 핵 폐기물이 급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깜짝 놀랄 일이네요. 정말 내가 대통령이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배신감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주말 내내 한번 봐야겠네요. 또 어느 어떻게 쪽에서 어느 쪽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황 정치를 시작을 이미 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나가리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영환 의원 페이스북에 그 전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추윤 갈등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피해자 2차 가해 뭐 이런 얘기 그대로 나와 있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소방관 출신 의인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아무런 정치적 기반 없이 사람 하나 보고 뽑은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 경솔했을까요?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나? 이렇게 그러면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식이 없었을까요?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이렇게 딱 이름이 5명의 이름이 있는데요. 5명.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좋아요.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 국민 설득 없이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 더 이상 눈 감거나 침묵하지 않겠다.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현실 요구하겠다. 그리고 소통하겠다.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검찰개혁에서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니요, 이거는 추윤 갈등이 이건 아니었어요. 저쪽의 논리잖아. 예. 저쪽 애들이 만들어낸 논리고 저쪽 애들의 프레임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앞에다 썼는지 저는 이해를 할 아니 수가 없다는 평상시에 추윤 갈등이 있을 때 그럼 대놓고 얘기를 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든가 그동안 농약 먹은 앵무새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도대체 국회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면 얘들은 당의 위기가 눈앞에 와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꺼낸다고? 그럼 윤석열이 잘했다고? 이게 아니, 뭔 이게 소리야 이게? 왜 이걸 추윤 갈등으로 표현을 하죠? 이게 뭔 소리지? 도대체? 이건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서. 아니 그 뒤에 얘기는 너무 예. 좋아요. 너무 정말 초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결기 어린, 패기 어린 그런 얘기들 너무 좋은데 앞에 굳이 그 얘기를 왜 앞에 썼는지 저는 그 칼날을 왜 청와대를 향하고 있냐고. 이런 참.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배은망덕한. 오영환 그렇죠. 의원 페이스북에 가면 그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혹시 저희가 오버를 한 건지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해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검증이 해결될 때까지 더 이상의 언급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다시 사태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확인이 끝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컴다운 하시고요. 말이 안 나오네. 컴다운 와, 하시고
차례차례 방법 그리고 해결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